2019년 8월 인도의 한 소년이 올린 영상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유명하죠. 예언한 친구 아닌가요? 네. So now I shall explain the danger to the world for 2019 November to 2020 April. This year is surely going to be really troublesome for the whole world according to astrology. 전 세계에 닥칠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소년. 과연 어떤 위험을 예언한 것일까? 영상 속 소년의 경고는 다음과 같았다. There will be widespread diseases across the world and economic disasters will happen. Gold prices will rise with oil. The airplane industry, automobile industry and motorcycle industries will suffer severely. 소년이 위험을 경고했던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는데 귀담아 안 들었겠지 사람들이. 그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발생했다.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이후 코로나19는 급속도로 퍼져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고 소년이 예언한 전 세계적으로 생겨난 질병의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찾아온 경제 위기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항공 운송업계에 대한 전망까지. 세계의 어두운 상황은 소년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와, 어떻게 해? 이후 소년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코로나19를 예언한 이 인도 소년의 이름은 아비냐 아난드. 예언 당시 그의 나이 겨우 14살이었다. 중1 때. 어린 소년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걸까? 정말 신의 재능을 가지기라도 한 걸까? 그가 신비로운 예언가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14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천재성 때문인데 이미 10살 무렵 대학에서 점성학과 인도 전통 미생물학을 전공했고 고대 힌두어 경전을 외워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우와. 천재네. 게다가 전 세계 최연소 점성가인 그는 태양계 행성을 기초로 한 점성학으로 미래에 벌어질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Jupiter and Saturn, whenever they get conjunct, they have been shown to be causing mass disaster and danger and a lot of trouble also. So this time is 2020, December 21st and also December 20th. And as I'm saying, there might be a second outbreak or there might be a disaster more severe than this to happen starting from December 20th and ending March 31st. New viruses will come for these vaccines. Superbugs will come and so many more new diseases will come. 목성과 토성이 일렬로 나란히 설 것을 예측하며 2020년 12월 코로나19를 넘어서는 두 번째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저것도 맞았어? 무슨 일이 있었죠, 저 때는? From this evening, I must give the British people a very simple instruction. You must stay at home. 소년이 예언했던 12월 20일 바로 그날 영국과 인도에서 규모가 더 크고 전염성이 강한 2차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이어지며 이게 딱 전날이야? 소년의 예언대로 전 세계는 또 한 번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올해에도 계속된 소년의 예언. 그럼 이제 귀담아 들어야지.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니까. 국가적인 재난을 비롯한 전염병 사태, 경제 붕괴 등이 일어날 것이라며 소년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나라는 미국, 일본, 인도. 실제로 소년의 예언 이후 2021년 6월 24일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저것도 맞췄다고? 2021년 7월 3일 일본 시즈오카현 산사태 발생. 코로나와 검은 곰팡이증까지 더해져 최악의 시기를 맞이한 인도의 상황까지
정확히 적중했다. 코로나19를 예언하며 전 세계 화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천재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 소녀는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 인도의 천재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 자,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 요즘 가장 핫한 예언가죠. 자, 이 소년이 새로운 예언을 할 때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혹하게 만드는 영상. 너무 혹하는데요. 네. 저는 이미 뭐 또 설득이 됐는데. 네. 자,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 영상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저 소년에 대한 뭐 기사도 보고 근데 네. 그때는 에이 얻어 걸렸겠지 그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영상이 저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혹하는데요. 네, 그러게요. 굉장히 그리고 또 약간 PPT까지 이렇게 틀어놓고 맞아요. 강연하듯이 네. 행성들의 움직임을 막 그리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니까 괜히 좀 뭔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아비냐 아난드를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뭐죠? 둘 다 점성술로 예언을 했대요. 노스... 아니, 두 분의 한숨이 너무 커서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점성술. 자, 노스트라다무스는 중세 시대 때 별을 관측해서 미래를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예언의 대명사죠, 노스트라다무스는. 맞아요. 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던 1999년 종말론. 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죠. 네. 그때 뭐 세상이 떠들썩했었는데. 네. 99년에 지구 종말한다 뭐 그런 거가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영화도 그런 거 많이 나왔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뭐 아마겟돈, 딥 임팩트. 그래, 맞아. 만화, 영화 이런 거 엄청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뭐. 다 인기 많았죠. 책도 난리가 났었고. 어쨌든 그때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기의 예언가였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에 혹시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는지 아실까요? 그렇게 열심히 노스트라다무스를 읽어보지 않아서 네. 기억이 잘 나요. 꽤 많은 것이 그래도 맞아. 일치했다는 그러니까. 건 알아요. 맞아요. 네.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전 세계에서 종말론에 대한 많은 뉴스가 쏟아지던 1999년 세기 말.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예언이 있었으니 1999년 7번째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바로 세계적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예언 때문이었다. 저 때 난리 났었죠. 맞아요. 저 고1 때. 그의 예언은 얼마나 정확했기에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일까? 16세기 프랑스 전역을 돌며 의사로 활동했던 노스트라다무스. 그는 당시 유행하던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였지만 아내와 자식을 흑사병으로 떠나보내고 큰 상심에 빠지게 된다. 이후 점성술 공부에 몰두하게 된 노스트라다무스는 1555년부터 총 942편으로 이루어진 사행시 형식의 예언서를 집필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썼구나. 과연 몇 퍼센트나 맞았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그를 의심하며 미치광이라 불렀던 그때 시대의 예언가로 이름을 떨치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앙리 2세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시를 쓰게 되었는데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기도다. 싸움터에서 단 한 번의 싸움으로 황금 세장 속에 눈을 찌르리라. 두 상처가 하나로 되어 처참하게 죽으리라. 그로부터 4년 후 거짓말처럼 프랑스 왕 앙리 2세는 마상시합에서 눈을 찔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정확하게 적중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는 최고의 예언가로 급부상하게 된다. 1666년에 런던은 불타 정의로운 자의 피를 요구하리라는 예언은 도시의 건물 85% 이상을 태워버린 런던 대화재를 정확히 맞췄고 어머. 이탈리아 근처에서 황제가 나타나 제국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예언 역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역사적 등장을 정확히 예측했다. 너무 소름 끼치게 정확한데요? 뿐만 아니라 1789년 프랑스 대혁명,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등장, 대박이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사건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놀랍게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살아생전 예언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는데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들을 맞추며 세상을 놀라게 한 세계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그는 어떻게 400년 이후의 세상을 내다본 것일까? 자, 인도 소년에 이어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영상 두 분은 그죠? 놀라셨죠? 놀랍기는 하죠. 네. 예. 왜냐면 너무 큰 사건들을 그래도 네. 맞추긴 했으니까. 그래, 굵직굵직한 근데 거. 아까 코로나19를 예언한 인도소년과 노스트라다무스 두 예언가 모두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공부했다고 하잖아요. 점성술로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조선 시대에 유행했던 풍습 중에 직성보기라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뭐 동국세시기를 비롯한 많은 기록들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하늘을 돌고 있는 행성들의 패턴에 따라서 각자 자기 띠와 성별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을 관장하는 행성이 그 해에 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요즘에 뭐 별자리 점 이런 거 보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금년에 무슨 띠니까 따져보면 수성이 나의 운명을 관장한다. 그러면 나의 직성이 수성인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은 나의 직성이 화성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운세가 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직성이 수성인 사람은 운이 되게 안 좋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직성이 수성인 사람들은 그거를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새해 첫날 아침 일찍 물을 떠가지고 뭐 그걸 놓고 뭐 빈다든가 뭐 그런 걸 해야 돼요. 그거를 직성이 풀린다라고 한 거거든요. 조선시대에서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풍습입니다. 하늘의 행성들마다 띠와 성별에 따라서 그런 그 해의 운명이 결정된다. 요즘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누가 그걸 믿습니까? 직성이 풀린다는 말의 뜻도 모르고 그냥 다 사라졌어요.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하늘에 있는 뭔가 되게 그런 신령스러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다니는 뭐 행성들도 다 각자 뭐 어떤 신령이고 그것이 어떤 이런 뭐 마법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네. 막상 그런데 우리가 우주선을 보내서 가보고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해보니까 수성, 금성, 화성 그냥 돌덩어리고 토성, 목성은 그냥 기체 덩어리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져 있잖아요. 그게 신령이 아니라고요. 그럼 인도 소년은 어떻게 맞췄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지금 왜 와서 뭐 행성이 뭐 어떻게 하면 좀 너무나 진짜 납득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Jupiter and Saturn, whenever they get conjunct, they have been shown to be causing mass disaster and danger. 근데 다 됐다고 칩시다. 큰 그림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 뭐 거대 운명에 바뀌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가까이 있는 달이나 태양의 경우에도 뭐 일렬로 늘어설 때 밀물, 썰물 정도의 영향이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 행성들이 저렇게 늘어섰다고 해서 지구에 어떤 변화가 올 거다. 저는 그 가정 자체부터가 뭐 별들에 일어나는 변화가 왜 내 삶에 변화를 줘야 돼요.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일단 그 뭐 예측했던 게 코로나19를 예측했다고 많은 문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게 정말 일치한 날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딱 그날부터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졌냐고요. 각 나라마다 온셋이 다르고 우리가 여러 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다르고 맞아. 곡선이 달랐는데 일단 그것부터 의문이 되고 또 목성과 토성의 대결합. 정말 그 행성의 배열 하나의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코로나가 일어났다. 너무나 일차원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소년의 말이 근거가 없다. 이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아, 굉장히 설득력 있는 네. 말씀이지만 그래도 어쨌건 노스트라다무스도 그렇고 인도 소년도 그렇고 맞춘 건 맞춘 거잖아요. 그죠? 물리학적으로는 예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예언이 미래를 바꿔버리잖아요. 주식이 오른다. 그럼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주식이 실제로 안 오르고 내가 어디 가서 충무로에 죽는다. 난 충무로에 절대 안 갈 거잖아요. 예언을 맞추려고 제일 하면 혹하다, 제일 혹해. 오히려 흐리멍텅하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맞았네. 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예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뒤에 사람들은 최대한 일어난 사건에 맞춰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와. 그리고 예언을 믿는 마음이 누군가 나를 좀 속여줘.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언 같은 것을 믿으면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믿는 것 같습니다. 설득된다. 오, 너무 설득됐어. 정말로 뭔가를 꼭 맞추는 거, 미래의 일을 꼭 맞추는 거 이런 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규칙성.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언하고는 조금 다른 네. 과학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아내서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점성술하고는 다른 건가요? 점성술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모호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식이 일어난 거 혹시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멀쩡하게 하늘이 밝게 있는데 갑자기 쓱 어두워지면서 깜깜해지고 순간적으로 햇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약간 한기가 싹 돌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약간 좀 경악합니다. 그거를 놀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일식이나 이런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어요. 다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립니다. 너무 이상한 체험이라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어떤 사람이 하늘을 딱 보면서 내일 일식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일식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렇겠다. 태양을 움직이는 뭐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별들을 잘 관찰해서 행성들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달과 태양의 움직임을 잘 따져가지고 사실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칙성을 찾아내서 자연현상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과학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화학적으로는 그렇고 네. 물리학 교수님 입장에서는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확률 제로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확률 제로? 제로니까 안 일어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로또 1등 명당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어디선가 로또 1등이 나오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이왕 살 바에는 그치, 거기 가지. 우리 동네가 아니라 거기 가서 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 가게의 매출은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도 거기서 확률이 높아지네. 올라가는 거죠. 100배, 1000배 올라가는 거죠. 과학자들의 예언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결국은 통계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통계학이다. 그렇지. 네, 데이터가 모인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한다.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과학자들 중에서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예언 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뇌를 왜 갖고 있을까요? 생각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쓸모가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내가 쓰나미가 몰려온다. 얘는 보고 저렇게 몰려오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 몇 초라도 뇌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쓰나미가 몰려오면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머신인 거예요. 미래를 계속 생각을 한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진화의 과정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라고 하면 빅데이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많은 경험이 쌓여서. 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돼요.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중에 뭐가 쓸모 있는 데이터인지 네. 이 데이터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억해야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건데 사실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뇌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제 통계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관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언가들의 예언은 정말 미래를 예측한 걸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